자, 여러분 41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아까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과세표준 다시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얼마에 신고했다고 하는지,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언제나 항상 근데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상관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국수공판법 부 그래서 나중에 외울 건데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객관적인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근데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판례나 예규에서는 상속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 증여받았다, 취득세를 신고한다, 부동산을. 그럴 때 무엇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합니까?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조드리겠지만 법령에는 그 사실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나중에 이제 강조드리겠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떤 뭐 전국모의고사 보면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 신고 가격으로 한다. 요 지문도 맞는 지문. 원칙 신고 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맞는 지문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지문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다 맞는 지문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조 드릴게요. 오늘은 하여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취득세는 세율이에요. 보세요. 세율 구조가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례세율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비례세율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쪽 함수는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 이쪽 함수는 세율입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동산을 일반적인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예요. 근데 1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도 4% 세율이 적용되고, 5억짜리를 부동산을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도 4%고요. 5억짜리를 10억짜리를 취득해도요. 취득세 세율은 4%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과표가 얼마든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은 몇 프로요? 4%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흔히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주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문제에서 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려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어떻게 일정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더 높은 세율을.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어떻게 한다? 높아져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이긴 비례세인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그러면 취득 원인에 따라,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또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했느냐, 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 이렇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토지를,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세율은 3%로 일정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이에요. 그런데 차등 비례세율,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토지인데도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차등해서 뭐에 따라서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 세율 공부할 때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서 공부해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이에요. 자, 표준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용어 설명을 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 원인,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취득 원인, 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가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한 4년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8회 시험은 안 나왔지만 계속 나왔고, 자, 요거 취득세 표준세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요거 외우면 나중에 이제 상삼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0에 요거만 외우면 시험 문제 그냥 문제 보자마자 한 문제씩 계속 맞추는 거였어요. 자, 문제 보자마자 바로 한 문제씩. 근데 이거를 안 외우고서 사람들이요, 어렵대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외우면 맞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아주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답답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제 세율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이제 중과세율 같은 것이 어렵지. 아, 이거 표준세율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한 문제.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가감 조정해요. 더하고 빼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득세 세율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4%예요. 세율이, 표준세율이.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그러면 이 4%에 플러스 지자체장이 50%니까 4%의 절반은 2%죠. 플러스 50% 하면 취득세 세율은 최대 그러면 몇 프로요? 6%. 그잖아요. 최저 마이너스 50% 하니까 최저 몇 프로? 2%까지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로 서울에서는 돈이 넘쳐나니까 서울은 자 세율을 깎아줘 가지고 마이너스 50%에서 2%. 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데는 돈이 부족하니까 올려가지고 뭐 6%. 그럼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각 시도마다 취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취득세는 다 똑같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4%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은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세율 특례세율. 여기 이제 여기서 28회 시험에서 특례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이 특례세율이 몇 년 전에 몇 번 나오다가 20